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오늘은 또 이런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민형사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마치 지금 개그맨한테 너 한번 웃겨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저 역시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민사는 민법, 상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규율되는 그 사건들을 민사라고 그냥 간략히 얘기할 수 있고요. 그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계약 책임 내지는 불법행위 책임, 그래서 그에 관련된 소송들을 민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형사의 경우에는 형법, 그 다음에 형법에 관련된 선고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처벌, 형사처벌과 관련된 범죄고요. 그 형사소송 이후에 민사소송을 거는 사례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입증 책임과 관련된 건데, 특히 대한민국이 이제 계속 선진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입증을 제일 잘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 범죄인 경우에는 강제수사, 영장 청구해가지고 알아본다든가 피의자 신문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통해가지고 예컨대 그게 재물 손괴든 상해, 폭행 등 단순 형사 범죄뿐만 아니라 유죄, 벌금 등 집행유예 등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혹시 반대로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나요? 별 실익이 없죠.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훨씬 더 민사가 더 덜합니다. 형사는 영어를 제가 좀 송구스럽게 쓰는데 unreasonable doubt이라고 그래가지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들어야지 입증이 완료가 돼서 유죄가 되는 반면에 민사는 상당하면은, 그리고 법원으로 하여금 그런 심증 형성만 되면은 되는데, 이제 형사를 해가지고 유죄가 되는 경우에 그 형사처벌이 특히 징역형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 가해자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하면서 민사사건이 소멸되는 경우는 있어도 민사사건으로 되다가 형사사건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명예훼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형법이 좀 특이한 점인데, 저희는 사실을 적시해서도 명예훼손이 되면 그걸 처벌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하면 그것도 처벌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허위의 사실 처벌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 사실을 적시를 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보통 형사사건인 건가요? 민사사건인 건가요? 혼재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형법상의 명예훼손 외에도 그 SNS로 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 그게 유튜브든 아니면 카톡방에서 이루어지든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또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기해서 형사 처벌이 되면은 민사소송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려면 어떤 조건 같은 게 필요한가요? 피소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인지는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가 이제 특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에 기해서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 여부가 판단이 될 것이고, 그 반대되는 사람, 그러니까 피소된 사람들, 피의자의 경우에는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적시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그 취재원이 말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했다고 변명하겠죠. 변호사님, 방금 전에 SNS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즘 SNS나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헬스장이나 병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 피해받은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예, 그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특히 그런 사람이 인플루언서라면 해당 업체는 그게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처벌하고 공연성까지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것이고 단순히 사실 적시면 모욕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업무방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법상의 업무방해 내지는 신용훼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사실들이 허위의 사실이어가지고 그 업무를 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면은 당연히 그것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 이제 사실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경우에 이제 사실 적시에서도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변호사님, 그러면 혹시 이제 폭로에 대한 내용이 거짓 폭로였다면 그거에 대한 죄가 가중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전과가 있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그 폭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엄중한 처벌을 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양형인자로 해서 법원에서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겠죠. 변호사님, 오늘도 상세하고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점점 방송에는 익숙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어색합니다. 법도사 우변이었습니다.